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이라는 영화 속 대사입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에서 이 질문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왕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전 또 한편의 영화가 슬픈 어린 왕의 이야기로 전 국민을 조선왕조의 비극과 권력의 비정함에 대해 생각해하며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조선에는 단 한 번 16살 왕이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 왕 단종. 그는 왕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납니다. 조선 역사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이 비극적인 왕위 교체. 과연 단종은 왜 그렇게 쉽게 왕좌를 잃어야 했을까요? 수양은 원래 잔혹하고 비정한 인물이었을까요? 단순히 수양대군의 거대한 야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냉혹한 권력의 흐름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역사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가장 비극적인 왕위 계승, 바로 어린 왕 단종의 폐위 이야기입니다. 과연 단종은 왜 왕위를 잃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의 거대한 야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복잡하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당시 조선 사회를 뒤흔들던 불안정한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이 가슴 아픈 비극이 단순한 왕실의 치정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위태로운 권력 구조와 한 시대의 경랑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조선 5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지배원리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또 다시 세웠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성군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신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분은 바로 문종대왕이셨죠. 문종은 아버지 세종대왕을 닮아 학문과 정무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병약한 건강이었죠. 즉위하신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병세가 깊어져 세상을 떠나고 마셨으니 그 짧은 재위 기간은 조선 왕실에 깊은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고뇌하던 문종대왕의 모습은 당시 조정의 불안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문종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의 왕권을 한순간에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위에 오를 다음 왕은 고작 12살의 어린 단종이었기 때문이죠. 아직 세상의 풍파를 알기에는 너무나 어렸던 단종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부축을 받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왕이 직접 국정을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조정의 권력은 원로 대신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노련하고 강직한 대신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종대왕과 문종대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들로 어린 단종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충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리더십은 역설적으로 왕권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이든 대신들이 궁궐 내부의 긴장감 도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사를 운영하면서 왕실의 권위는 점차 약해지는 듯 보였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조선 초기 왕실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이자 피할 수 없는 권력 공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형식적인 통치자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대신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배가 항해사의 지시 없이 여러 선원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조선이라는 국가의 방향타는 여러 갈래의 힘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은 훗날 벌어질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전주곡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권력의 야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 인물, 수양대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왕권이 뿌리째 흔들리던 그 위태로운 시기,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대왕의 아우였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실의 일원으로만 머물러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상과 뛰어난 재능을 겸비하여 문무를 모두 익힌 그야말로 팔방미인의 왕자였으니까요. 수양대군은 학문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며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왕실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경전과 역사를 탐구하며 지략을 쌓는 모습은 물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예에서도 비범한 재능을 뽐내며 용맹한 기상을 자랑했죠. 마치 칼과 책을 동시에 쥔 듯한 그의 강인하고 지적인 모습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어린왕 단종과는 다른 강렬하고 결단력 있는 분위기를 풍겼던 것이죠. 병약한 형 문종대왕의 짧은 재위 기간, 그리고 뒤이어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양대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노련한 대신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혼란을 보며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강렬한 위기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뼈대가 약해진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속에는 왕위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것을 넘어선 왕권 강화와 국가 안정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명분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수습하고 강력한 왕권을 다시 세워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유일한 적임자라고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믿었던 선장의 심정과 같았을까요? 이러한 수양대군의 생각은 단순한 야망을 넘어선 냉철하고 치밀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인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훗날 계유정난의 핵심 인물이 되는 한명회, 권람, 홍윤성 같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늦도록 은밀한 장소에서 밀담을 나누며 전국의 향방을 논하고 어린 왕 단종을 보필하는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두운 서재에서 등잔불 아래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을 구상하는 수양대군의 모습, 혹은 은밀한 장소에서 칼자루를 굳게 잡은 채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당시 궁궐 안팎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숨죽이며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어린 왕 단종의 뒤에서 대신들이 주도하는 정국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의 야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조선의 운명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긴장과 야망, 그리고 명분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사건,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단종을 향한 수양대군의 야망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되어 조선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고 마침내 핏빛 경랑이 시작되었죠.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조선의 수도 한양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김종서와 황보인 등 조정의 핵심 대신들을 무참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은 너무나도 기습적이고 철저해서 반대 세력은 제대로 저항할 틈조차 없었죠. 그날 밤 대궐 안팎은 비명과 칼날 소리로 가득했고 수많은 충신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그야말로 조선의 심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사건을 통해 어린 단종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렸고 전국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움켜쥐게 됩니다. 이후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영월로 유배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조선의 11살 어린 왕은 숙부의 섰을 퍼런 칼날 아래에서 왕좌를 잃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난 자의 운명은 이토록 가혹했던 걸까요?
수양대군은 마침내 세조로 즉위하며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고 남아있는 반대 세력의 저항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이었죠. 왕이 된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냉혹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육신 사건이죠. 단종의 보기를 꾀했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6명의 충신들은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어린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발각되었고 세조는 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련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며 다시 한번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충신들의 죽음은 세조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온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를 뿌려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과도한 폭력이 오히려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걸까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세조는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을 확립하려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그의 행동이 오직 개인적인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며 역사의 정의를 훼손했다고 보았죠. 세조의 이러한 공포정치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고 신하들은 권력의 속성과 충성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었죠. 왕실 내부의 비극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 이념과 신하들의 도리를 재정립하게 만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왕권 강화와 신하들의 견제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만 했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언제나 계유정난의 전례를 떠올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을 겁니다. 단종의 폐위와 세조의 선택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희생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왕자를 지킨 사람은 세조였고 왕이었던 단종은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수양대군의 선택은 조선을 위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한 쿠데타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